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2번째 시간으로 양극성장애와 알코올 중독 치료, 오늘로써 여러가지 심리 정신과 질환과 알코올 약물 중독에 대한 관련성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양극성장애는 흔히 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증과 조증,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다운된 상황과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하이한 상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을, 그 상태를 뜻하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람의 극단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조현병, 이제 정신분열 증상과 좀 비슷하게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진단상에 차이가 있고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결국에는 양극성 장애는 일단 조증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좀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제 조증 사파라고 하는데, 자,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조증 사파가 섞였을 때, 조증이 나타났을 때 양극성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자, 이제 조증의 그럼 조증의 증상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행복감, 다행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분 좋고 즐겁고 쾌감이 있고 행복한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 굉장히 과다하고 과도한 것이죠. 극단적인 행복감.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무모합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 행위가 운전일 수도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투자 같은 것 할 때도 굉장히 이 조심성이 좀 떨어지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 하에서 굉장히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체력이 좋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업무도 잘 하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진짜 체력이 좋으신 분이 맞겠지만,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밥도 잘 안 챙겨 드시면서 에너지는 계속 넘친다고 이제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도리어 또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가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산만하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만하면서도 또 집중력도 은근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말로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다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뭘 했냐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용두사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나 실질적인 뭔가 성과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면 욕구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잘 안 자고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면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세요. 너무 좋다, 지금 잠 안 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짜릿하다, 충분히 나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수면 욕구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고의 질주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수만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떠오르고 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산만하고 집중력 저하되는 거랑 좀 비슷한 계열이 있겠죠. 굉장히 사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말 했다가 또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더 말이 계속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지고,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말을 한 만큼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거의 이분이 얘기를 거의 다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욕의 증가. 뭐든 우리가 에너지가 높아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어떤 거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생활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신감이 넘치고 근거 있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근거가 없는 너무 심한 자신감과 너무 심한 자만심, 그게 심하면 또 이제 망상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면 또 환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환청이라든가 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 이제 관계에서 친구나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들,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편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집증은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그 편집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말로는 망상적 사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던진 게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관심 없이 어떤 이성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나에게 많은 관심이 있나? 나를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상대방의 의도 없이 말한 언어나 행동들을 나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편집증, 망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증상들이 일주일 정도 이상 혹은 또 뭐 2주나 한 달 정도로 이제 길게 보셔도 되겠지만 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진단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흔히 말하는 이런 제 10가지 모습들이 텐션이 굉장히 높죠. 텐션이 굉장히 높고 또 지나친 자만심과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심각하면 이제 망상이나 환각까지도 가는 건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본인은 정작 수면 불량까지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증이라고 좀 이미지를 만들어가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울증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슬픔 그리고 뭐 전반적인 흥미상실, 수면이 불량 그리고 식욕이 부진하거나 너무 과다하거나 절망감, 무기력함, 무가치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인 불명에 특별히 내가 무리한 것도 아닌데 두통이 나타나요. 생리통이 나타나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증상들 그리고 뭐 극단적인 이제 자살이라든가 생을 내가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양극성 장애라는 게 단순히 감정 기복이 심하다. 어떤 사람이 즐거웠다 금방 돌아서면 우울하고 금방 즐거웠다 이런 것만으로 너 양극성 장애다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양극성 장애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조증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몸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 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특히 약물 같은 술 드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조증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를 좀 오진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다른 정신과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크게 종류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형, 2형, 그리고 순환성,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1형은 결국 우울증, 조증, 흔히 말하는 제일 대표적인 양극성 장애고 2형은 우울증은 있는데 조증이 조금 정도가 가벼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순환성 기분 장애는 양극성 장애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기분이나 이런 컨트롤이 좀 힘든다. 약간 가벼운 우울증, 가벼운 그 무기력함, 그리고 또 가벼운 조증 정도가 섞이면 순환성 기분장애라고 하고 나머지는 분류되지 않는 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양극성 장애 그래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뭐 우울증, 그리고 사회공포, 외상후,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원인은 뭐 워낙 많죠. 이제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 또 흔히 아까 말씀드린 술이나 약물, 여기서도 이제 알코올과의 관련성이 나오죠. 사회 경제적 상황, 뭐 출산 후에 우리가 우울증도 걸리지만 이게 또 왔다 갔다. 왜냐하면 출산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물론 원하는 임신을 통해서 출산을 했을 때 경우에 너무 이제 좋은 건데 그게 또 내 몸과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이 생각나면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그게 이제 섞이게 되면 양극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질병으로도 내과적인 질병으로도 갑상선이나 부신 피질 혹은 또 뭐 성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뇌질환, 치매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또 양극성 장애를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조금 알아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물들이 굉장히 유별나거나 굉장히 특별한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어찌 보면은 복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약물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항우울제들, 각성제 이런 것들 혹은 또 우리 폐질환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보통 쓰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경계를 조절하는 도파민계 약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약물 술 그리고 과다한 또 식욕 억제제들 한의학적으로도 마황이라는 약재를 우리가 폐질환에 쓰고 또 식욕 억제제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약재가 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약재라든가 아니면 너무 농도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체질에 너무 맞지 않는 약을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얼마든지 조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실 접하는 약제들입니다.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폐질환, 아니면 우리 이제 식욕 과다한 식욕 억제제, 여러 가지 신경을 조절하는 이제 도파민계 약물, 또 술, 그리고 우울하고 이제 우울증 진단받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조증을 당연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어쨌든 디프레스 된 것들을 더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펌프가 열리거나 이제 수용체들이 이제 과다하게 많이 작용을 기능을 하게 되면 더 반대로 더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서 더 기분이 굉장히 하이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치료는 리튬이란 약물, 여러 가지 항경련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다면 정신과에서 선생님과 잘 상담을 나누시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물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 양극성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뭐 정신과적 약물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뭐 탈모라든가 두통, 뭐 식욕부진, 설사, 변비, 체중 증가, 갑상선 기능, 뭐 신부종, 어지럼증, 우울증, 기억상실, 불안, 뭐 비염, 성기능 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감안을 하시고 다 아시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한 상황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얘기를 잘 나눠보시고 그리고 잘 전달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나눴는데 알코올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알코올 자체가 양극성을 유발하는 너무 강한 인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오진을 할 수 있는 양극성 장애인 것처럼 조증인 것처럼 보여서 양극성 장애로 오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양극성 장애가 있으시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 같이 있으시면 사실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보다 도리어 이 약물 중독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둘 사이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가 있으신 분이 술을 드신다면 이제 이 음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약간 우울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하이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냥 단순히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이 양극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면 이 알코올 중독 치료도 의존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조심성, 약간의 이제 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